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말이죠. 수도권 아파트 경매 폭증한다. 기사가 1주, 2주마다 네.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내 아파트가 저 중에 있나? 지금 해야지. 예전에는 아파트 경쟁 너무 심하다 했는데 이제는 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이제는 하는 사람들은 주춤주춤한, 왜냐면 분위기 안 좋으니까 줄어드는 느낌인데 물건은 막 쏟아지니까 경쟁이 이제 촥 분산이 되는 거예요. 10명 들어갈 거 뭐 5명 들어오고, 실제로 오늘 보여드리겠지만 단독 낙찰도 받으셨고, 아파트를 단독 낙찰 받는 건 진짜 흔하진 않은데 불안하실 것 같아. 연락 왔죠. 그러니까 단독 낙찰이라는 건 항상 불안감을 줍니다. 왜 안 들어왔지? 걱정하는데 이제 제가 안심시켜드렸죠. 너무 잘하셨고 아파트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흘러갈 뻔했다, 수강생님이 잘 잡으셨다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조사한 가격에서 많이 싸게 쓰셨거든요. 근데 된 거예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니까 본인도 이제 어버버 하시는 거죠. 일단 기사를 봐도 지금 23년 아파트 경매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진행 건수가 지금 23년 1월에 수도권 아파트가 470건이었는데 11월에 몇 건인 줄 아세요? 1100건입니다. 거의 2.5배 이상 늘었죠. 11월에 물건이 많아지니까 낙찰 건수도 늘긴 하겠죠. 낙찰률이 올라간다고 경쟁이 심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보셔야 돼.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빼면은 나머지는 낙찰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절대 숫자 자체는 늘고 있다는 거예요. 11월에 낙찰 안 된 게 몇 개냐면 700개예요. 퍼센트는 늘었지만 건수 자체로는 숫자는 늘었다는 거죠. 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건이 8년 5개월 만에 최다 규모로 치솟았다.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경매로 던지는 겁니다. 고점에서 물리셨던 분들이. 경제 침체, 고금리, 매매 시장 위축, 집도 잘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왜냐면 비싸게 팔려고 하니까. 싸게 못 내놔요, 이런 분들은. 근데 우리는 경매로 사니까 그게 아니죠. 연끌족들이 늘면서 경매 물건도 늘고 있다. 전해지는 메시지가 물건은 많아지고 있고 경매로 입찰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기회죠. 아파트는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여러 건 입찰하는 게 사실 부담입니다. 쉽지 않아요. 단독 낙찰을 사실 노려봐도 될 것 같아요. 정말 핵심부 말고 약간 외곽은, 경기 인천 외곽은 진짜 단독 낙찰이 좀 덜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경매를 하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인 게, 우리 수강생이 막 단독으로 받고 그러면 이제 매도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계약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우리 수강생이 한 달 만에 계약하고 막 2주 만에 계약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게, 경매는 싸게 받아서 싸게 내놓으니까, 싸게 내놓는 건 먼저 다 계약이 돼요. 자, 단독 낙찰 받은 거는 이제 수도권의 이제 남양주시 아파트, 저희가 낙찰 사례를 이렇게 카페에 낙찰 받았어요에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내동의 평내마을 평내 2차 대주파크빌이고요. 3억 9천짜리가 2억 7,8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분이 2천만 원을 더 써서 3억 40만 원에 받았습니다. 시세는 얼마냐? 3억 5천이에요. 그리고 전세 시세가 3억 2천입니다. 전세가율이 되게 높은 단지예요. 근데 낙찰을 3억에 받았고요. 전세가 지금 2층이 실거래가 3억 2천에 이미 있었어요. 이게 11월입니다. 지난달. 우리 것도 2층이에요, 물건이. 3억에 받았고 2층이 전세 실거래가 3억 2천에 있었고, 매매 실거래는 2층 기준으로 3억 5천, 고층은 3억 8천, 7천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저층은 한 3억 5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제가 10% 먹기도 힘들다고 했거든요. 그럼 매매 차익이 세전으로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분은 5천만 원을 싸게 샀죠. 16%, 17%를 싸게 산 거예요. 총액 대비해서. 정말 잘 받았죠. 무조건 깡패인 게 전세보다 싸게 샀으니까. 권리 분석도 문제가 없습니다. 평내 우평역 주변이어가지고 나름대로 지하철역까지 가는 것도 버스 한 번에 타면 한 번에 가고요. 이쪽이 다 아파트 단지들이에요.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네. 남양주 신촌초등학교가 초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이 예전 같으면은 적어도 6명, 7명은 들어와야 되는 물건인데 우리 수강생 한 번만 들어왔잖아요. 이게 되더라고요. 아파트 경매 물건이 많아지다 보니까 걸어 흘러가는 물건이 생깁니다. 입찰을 좀 많이 하실 수 있는 분은 굳이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3억대 물건이니까 뭐 아파트 치고는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죠. 대출이 뭐 80%는 나올 겁니다. 75% 받았으니까. 단타 매도 하실 것 같아요. 이분은 또 욕심이 날 거야. 아, 최저가 쓸 거, 이 생각이 들 텐데, 이분 안 들어왔으면 그냥 유찰이 한 번 더 되는 거였어요. 49% 되는 거였습니다. 2억부터 이제 경매 시작이 되는 거였죠. 잘 받으셨어요, 이거는. 전용 8사제곱이니까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고, 아파트니까 아마 거래도 잘 될 거예요. 전형적인 이제 가족 단위로 살 수 있는, 지금 매물은 제일 싼 게 3억 5천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건 신축급 아파트, 좀 가격대가 있는 아파트를 두 채를 한꺼번에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가격을 좀 너무 적극적으로 써서 손해보고 팔거나 또이또이만 돼도 너무 자기는 행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돈을 결국 버셨습니다. 매도 기간을 극단적으로 줄였거든요. 한강 센트럴 자이 신축급 아파트요. 21층짜리 물건을 받았고 1억 1,500에 낙찰을 받으셨고요. 매매 시세는 1억 4천만 원. 4억 1,500에 받았으면 돈 번 거 아니냐? 아니죠. 대출이자 그리고 취득세 뭐 이런 거를 계산하면 얼추 한 4억 3천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도 차익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매도 기간이 길어지면 대출이자가 한 달에 이 물건으로만 한 15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길어지면 6개월만 지나도 이제 본전이에요. 거기서부터 빨리 매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날에 부천 상동역에 있는 아파트를 또 한 채 받은 거예요. 6억에. 요거의 시세는 6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7천만 원 차익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6억의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약 200만 원의 대출이자가 매달 나와요. 대출 받고 나서 바로 매도가 되는 게 아니죠. 한두 달 정도는 공실 기간, 매물 집 보러 오는 기간, 계약서를 써도 한두 달 정도는 또 여유분이 있죠. 잔금 납부까지. 이분은 총 이 두 개 물건으로 대출이자만 350만 원이었어요. 뭐 물론 싸게 사기는 했습니다만은 각종 비용 이걸 따지고 보니까 바로 팔리면은 한 4천만 원 정도 차익이 남는데, 대출이자가 350만 원씩 매달 나오니까 두 달만 지나도 700만 원, 세 달 지나면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빨리 팔아야겠다라고 포지션을 잡았고, 다행히 명도가 수월하게 진행이 돼서 한 달 반 만에 둘 다 명도를 하셨어요. 엄마쌤이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명도 진행을 잘했고,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방금 봤던 부천 아파트는 계약을 했다. 6억 3,5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잔금은 2월에. 그리고 김포 아파트는 이제 명도 도배 끝나고 4억 6천에 내놨는데 4억 5천에 사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4억 5천 5백에. 아마 이거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단순 세전 매도 차익을 계산을 해보면 합치면 이제 7천만 원인데, 대출이자 기간 그것까지 다 감안을 했을 때는 약 2천만 원 정도가 남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파트는 이제 싸게 내놓으면 거래는 무조건 됩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취득세, 법무사비, 대출이자 이 세 개가 제일 크고요. 나중에 팔 때 소득세 부분도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2천만 원 정도가 남을 거라고 합니다. 본인도 둘 중에 하나만 돼야지 하면서 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두 개 다 된 거고, 결론적으로 돈을 버셨으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마음고생을 좀 하셨죠. 투자를 안 해보신 분이 뭐 1, 2억짜리 물건도 무서운데 10억치를 받았으니 하루에 대출이 또 안 나올까봐 걱정되고, 비용들이 막 몇 천만 원씩 쑥쑥 나가니까. 저희 이제 대출 상담사님도 계시고, 맞아요. 도마쌤이 명도도 같이 도와주시고 맞아. 하셔가지고. 그거 아니었으면 이분 멘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밝으신 분인데 많이 어두워져서 오셨더라고. 왜 본업에 또 집중을 하셔야 되니까 위임을 좀 하셔라. 대출은 이제 대출 실장님, 명도 부분은 이제 도마쌤 이렇게 맡기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인테리어도 이제 도마쌤한테 맡기고, 본인은 멘탈 회복하는 거, 본업, 매물 내놓고 이런 거에 집중을 하셔라라고 가이드를 드렸었죠.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 빌라뿐만 아니라 아파트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격대가 5억 이하인 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좀 외곽에 있는 물건들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5명 이내로 입찰하는 아파트 경매 물건 네. 특징입니다. 우리 리치스쿨에서도 아파트를 많이 받았어요. 신기해.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면 기가 막히게 좀 비중이 높아져. 근데 또 아파트가 낙찰되기가 쉽지 않잖아. 모든 사람이 관심은 갖고 있는데 물건이 막 빌라처럼 막 몇백 개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기회가 있는 아파트 물건, 5명 이내 입찰하는 아파트 물건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리치스쿨 수강생들은 입찰을 겁나 많이 합니다. 갈 때마다 리치스쿨 수강생이 있어요. 입찰을 많이 한다는 게 일단 전제라서, 보시는 분들도 나도 돈 벌고 싶다면 입찰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는 확실한 물건이기 때문에 좀만 조사하고 바로 그냥 입찰을 하셔야 돼요. 여러 번. 그걸 기본 전제로 말씀드리고, 이제 5명 이내 물건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100만 원짜리 팁이 나가는데 이 영상은 공짜잖아요. 공짜처럼 받아들이면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걸 말해도 어차피 안 할 거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달 영상에서 같은 날에 입찰하는 것 중에 B급, C급을 노려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약간 호응이 좀 있었어요. 댓글로도. 돈 벌려고 하는 거에 무조건 A급 아파트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경쟁이 낮은 걸 해야 되는 것이지 30명 몰리는 거에 들어가봤자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크루지오 아파트든 자이 아파트든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익을 크게 가져가야 되잖아요. 수도권에 법원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쭉 눌러봤는데 전체적으로 제 느낌에 의정부지방법원이 경쟁이 약간 덜한 느낌이 있어요. 법원을 다 클릭을 해봤어요. 입찰이 있었던 날짜에 아파트로 필터를 해서 몇 명 정도 들어왔는지 본 거죠. 낙찰가율 그리고 입찰 인원수가 나오니까. 그걸 눌러보니까 의정부는 좀 경쟁이 약한 것 같아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으로 하고, 날짜를 2024년 1월 10일로 해서 경매 결과를 이제 매각이 된 거, 과거 낙찰 사례를 보는 거니까 매각된 거를 검색을 해보니까 그날에 아파트가 5건이 입찰이 있었습니다. 호원동 호원 가든 아파트 입찰자 1명 70% 낙찰, 동두천 평화로 지행 현대 아파트 34명, 양주 서희 스타일스 2단지 1명 71% 낙찰, 포천 가산행복 아파트 입찰자 1명, 의정부 용현동 신도 10차 파크 힐타운 입찰자 1명 71% 낙찰. 같은 날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딱 이런 겁니다. 딱 봐도 이 지행동 지행 현대 아파트는 가격대도 지금 1억대예요. 1억 7,200 낙찰인데 반값이 돼 있죠. 그러면 저는 이런 건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더라도 무조건 70%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값이 됐으니까 많이 보니까 많이 들어온 거예요. 34명. 근데 다른 물건들은 다 1명이에요. 그날 입찰했던 거 다 단독 낙찰입니다.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두 채, 세 채부터 이제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 아파트
입찰을 같은 날에 2개, 3개씩 넣지 못해요. 이거 다 낙찰되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같은 날에 입찰하는 거 중에 반값 된 게 무조건 A급이죠. 이거 들어갔으면 34명이랑 경쟁해야 되는 건데 B급, C급만 봤어도 이거 단독 낙찰 중에 1명, 2명 다 최저가 썼거든요. 70%, 71%, 70%, 70%. 내가 72% 썼으면 낙찰이 되는 거였어요. 이게 34명이 되니까 75% 받아가자. 뭐 그냥 아무거나 눌러보겠습니다. 2억 8천이 매물 기준으로 제일 싼데 2억 3천에 낙찰이 됐고, 실거래 기준으로는 12월에 8층이 2억 8천, 2억 8천 2백. 이게 가장 최근이네요. 그거를 2억 3천에 받았으니 잘 받았네. 단독 낙찰. 이게 22년도에 3억 5천이었네, 시세가. 3억 6천. 세전 한 5천? 진짜 이분은 잘 받았죠. 이런 거를 받아야 됩니다. 단타 매도에도 이거는 세금이 거의 200만 원 정도 이내로 소득세가 나올 것 같아요. 매매 사업자로 하면. 축하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입찰 경쟁이 낮은 법원을 좀 노려보시면 좋겠어요. 사람이 몰리는 법원이 있고 아닌 법원이 있거든요. 지역의 특성이죠. 같은 날에 아파트 입찰이 많은 날을 좀 노리면 좋겠어요. 경쟁이 더 분산이 될 거니까. A급이 많은 날, B급, C급을 노리면 효과가 더 크겠죠. 아파트 입찰이 많은 날은 시간을 꼭 비워두는 거죠.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거 단독 낙찰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아파트고 역기랑 멀지도 않고 단타도 가능한 평수인데. 위치 스프 아파트 사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 요즘 또 많이 있죠. 네, 한두 개만 좀 소개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수강생분이 서울 사시는 분인데 광주까지 날아가셔가지고 낙찰받은 물건이에요. 아파트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지역에 뭐 입지나 이런 걸 몰라도 그냥 그 부동산의 시세만 판단이 되면 가서 입찰을 하면 돼요. 광주광역시 남구 박림동에 있는 아파트 1504호를 낙찰 받으셨고, 시초 감정이 3억 8,900에 2억 7,200까지 떨어졌을 때 저희 수강생이 4명과 경합을 하셨고요. 2억 9,700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매물 제일 싼 건 3억 5,500, 5,800 차익이 있는 거죠. 일단 매물만 봤을 때는. 실거래는 지금 지난달 12월에 3억 4천에 9층이 거래가 있었고, 11월에는 3억 4천에 22층 거래가 있었고요. 10월 달에는 13층이 3억 4,500, 9월 달에 3억 5천. 그러니까 이거는 3억 4천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은 입찰 경쟁이 수도권보단 덜 하잖아요. 수강생들이 왜 포항이나 제주도에서 올라오나 했더니 아무래도 지방 쪽은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게 좀 약하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굳이 수도권에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수도권에 하는 건 이 미래 가치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입찰을 못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좀 위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어. 투자자들은 오늘도 입찰해야 되고 내일도 입찰해야 되고 내일 모레도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지방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변으로 이제 보게 되고 수도권에 몰려요, 투자자들이. 지방에 계신 분들은 경쟁자들을 좀 수도권에 몰아넣고 배움은 여기서 하고 지방에서 이제 하면 더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3억 5,500이면 입찰이 4명 들어올 게 아닌데 축하드립니다. 단타매도 예정입니다. 이분은 잘할 거예요. 이분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제공해드린 엑셀을 본인 스타일대로 디벨롭을 해가지고 막 만들었더라고요. 추산 매매가, 뭐 낙찰가, 이게 환산이 되게. 데이터 경매. 맞아. 이것만 보시면 안 돼. 이분 입찰 제가 알기로 한 10번 정도는 하고 낙찰 받은 겁니다. 다음 분입니다. 자, 요 물건에 이제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물건 번호가 나눠져 있어요. 묶여서 나온 거예요. 같은 단지에서 13개 물건이 같은 단지에서 나왔어요. 김포시에 있는 아파트 2억 9,300에 7명과 경합을 해서 받으셨습니다. 근신축이에요. 여기가 지어진 지가 지금 4년밖에 안 됐습니다. 가장 큰 평수를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7, 8제곱, 저층 기준으로 105동이 3억 3,200. 그래서 세전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차익이 있는 거고, 실거래를 한번 보면 12층 같은 경우에는 3억 7천에도 지금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2억 9천대에 받았으니까 일단 잘 받았고요. 매물이 지금 실거래보다 더 싸게 나온 매물들이 보여서 매물 기준으로 보면 지금 3억 3,200까지는 내려와 있는데 실거래는 3억 7천까지도 찍혀 있습니다. 갭에 대해서는 전화로 확인을 해야겠죠. 무슨 차이인지. 그러니까 안전 마진으로 한 세전 4천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평수가 7, 8제곱이기 때문에 단타 매도를 하셔도 부가세는 안 나옵니다. 아파트를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1주택자 이하기 때문에 하락장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인드만 갖췄다면 지금 이제 깡패짓을 하고 다니는 거죠. 13개 물건이 풀렸기 때문에 매물이 약간은 쌓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아파트인 점, 신축인 점을 감안했을 때는 오래 걸리진 않겠죠. 하나도 흘러간 게 없어요. 13개가 다 입찰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졸업을 하신 분들한테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과거에 빌라 얘기를 많이 했지만 아파트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너 빌라 하는 사람 아니었냐 라고 하는데, 저는 빌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파트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경매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더 지금 싸게 받을 수 있는 거를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게 지금은 아파트도 기회가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 상승장에 돼서 아파트가 너무 몰린다면 저는 또 빌라 얘기를 할 거예요. 오피스텔이 또 거래가 되더라 하면은 또 오피스텔 얘기를 할 거고,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그 좋은 물건을 소개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회 유찰 아파트를 주목해라. 로또 경매가 쏟아진다. 예전에 감정가가 시세 대비해서 높았을 때는 한 번 떨어져도 의미가 없어요. 한 번 떨어져야 그나마 지금 시세랑 비슷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가도 같이 밀려서, 감정가가 보통 6개월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6개월 전이면 하락장의 끝 무렵이기에요. 그렇다 보니까 떨어진 가격에 감정이 잡히니까 유찰이 돼서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는
그때는 매력이 있는 거죠. 한 번만 떨어져도.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여전히 아파트 한 번 떨어져서 매력 없다라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안 본다는 거죠. 7억 7,700의 감정가가 잡힌 게 약간 저층 기준으로 전세 껴있는 물건이 7억 1,000이에요. 공실 물건으로 치면 7억 중반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감정가가 7억 7,700이니까 별로 차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유찰이 돼도 사실 6억 2천이 되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감정가가 더 높았으면은 한 번 유찰이 된 게 뭐 6억 후반 이렇게 되면은 사실 좀 입찰하기가 애매하죠. 금매로는 7억 초반에 나와 있긴 하지만 7억짜리를 6억 후반에 들어가는 건 사실 차익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러 가지 비용들도 나가고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취득세 중과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의 입찰을 보는 사람들도 다주택자들은 일단 못 보고요. 이미 뭐 경매로 받은 사람들은 그걸 정리를 해야 되니까 또 들어오진 않을 테고, 저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같은 날에 진행하는 물건 중에 A급 아파트를 보지 말고 좀 B급, C급을 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해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좋은 물건을 해도 내가 받을 수 있겠지? 한 번 유찰됐으니까 많이 안 들어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A급에는 몰린다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안산지법에서 있었던 경매 물건들을 볼 텐데 두 가지 레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레슨은 유찰이 2번 되잖아요. 어차피 70% 이상으로 가니까 신건에서 진행을 하고 한 번 유찰되면 70% 되죠. 또 입찰자가 없으면 49% 되죠. 49% 됐을 땐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입찰가를 보통 70% 이상 넘깁니다. 그래서 49%가 됐다고 내가 51%, 52%에 받을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아파트는 70% 넘길 생각을 해라. 아니 그러면 그때 전차에 단독 낙찰 받지 왜 안 들어갔냐? 그때 못 봤으니까. 똑같아요. 다 못 봤으니까.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70% 넘겨도 매력이 있다면 70% 넘길 걸 입찰하라는 거예요. 결과는 그렇게 나올 거니까. 근데 우리가 얘기했던 건 차라리 그럼 한 번 된 걸 단독 낙찰 받는 게 낫지 않냐라는 게 우리 취지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날에 있었던 경매에 매력 있는 아파트가 5개가 있었는데 유찰 2번 된 거는 이제 21명 들어온 거, 2번 떨어졌으니까 많이 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한라 비발디 캠퍼스, 요게 요 날에 입찰했던 한 번 유찰된 거 중에 A급 아파트였어요. 16명 들어왔고요. 거의 동급의 아파트, 여기는 연식은 좀 있습니다. 보네르 빌리지 아파트인데 여기는 입지가 A급입니다. 학군이라든지 안산에서 가장 집값이 비싸다는 중앙역의 도보로 10분 거리 내에 있는 단지입니다. 좀 롯데백화점도 있고 롯데 프라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학군, 학교 옆에는 공원도 있고요. 위쪽에 중학교, 좌측에 초등학교 다 있어요. 옆으로는 안산천도 흐르고 있고, 이 두 개는 A급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자가 16명씩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낙찰가가 어떻게 됐냐? 한라비발디 캠퍼스 90%, 보네르 빌리지 아파트는 104%에 낙찰이 됐어요. 그 날에 입찰하는 거 중에 좀 B급, C급을 보라는 거죠. 딱 봐도 유찰 2번 된 거 포함해서 이 위에 3개 입찰 안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같은 날에 입찰표를 여러 개 제출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하나씩만 보통 넣어요. 그렇다면 어디에 몰릴 것인가? 20명, 16명 중에 1명이 되면 안 돼요. 5명, 6명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요 밑에 있는 2개를 봤었어야 돼요. 돈을 버는 목적이라면. 월피동의 주공아파트는 4명 들어왔고요. 그리고 장곡동에 있는 대우아파트는 4명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같은 날에 입찰을 해도 A급과 B급, C급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입주라면은 사실 A급을 들어갈 만하죠. 가격을 높여야 되고, 우리는 돈을 버는 얘기를 하니까 그 목적이라면 급이 떨어지는 2개의 물건을 입찰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거는 73%에 낙찰이 됐어요. 월피동에 있는 건 94%에 되기는 했는데 이건 2억대 아파트잖아요. 위에 것들은 4억, 8억대 아파트, 막 5억대 아파트였고 투자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2배 이상 나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레슨은 같은 날에 입찰하는 것 중에 적게 들어올 만한 거에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갔을 때 우리가 받을 확률을 높여야 되고, 경매라는 건 많이 사이클을 돌려볼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니까 계속 안 되는 물건에 여러 번 찔러보는 것보다 좀 확률이 높은 거에 찔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중에서도 지금 4명이면은 해볼만 하거든요. 물건 검색을 할 때 대출은 거의 다 나오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서 감정가 기준으로 내 투자금의 3배수 최소값을 내가 5천만 원 있어. 그럼 1억 4천까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5천만 원이 있는데 굳이 감정가 1억짜리를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봐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가격이 높아질수록 선호도는 보통은 높아지고 더 매력 있고 차익이 그만큼 더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같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1억 4천에서 5천만 원 있으면 8배수 하면 4억이죠. 5천만 원으로 4억짜리를 어떻게 사? 라고 하지만 감정가 4억짜리를 4억에 입찰하지 않죠. 3억 8천, 3억 7천, 3억 6천에 입찰할 거니까 감정가 그거보다 더 싸게 받으면은 5천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1주택자 이하고 투자금이 5천만 원 이상이 있으면 경기도에 1억 4천에서 4억 이하에 유찰 한 번 된 것만, 2번 된 거는 내가 70% 쓸 각오로 하고 49%가 최저값이 돼 있지만 49%를 쓰는 게 아니라 70% 정도 입찰할 생각으로, 한 번 유찰돼서 최저값에 계속 넣는 거랑 49% 된 거를 70% 쓰는 거랑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경기도에는 145개가 나와요. 요 중에선 분명히 입찰을 할 수 없는 물건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추리냐? 휴가 낼 수 있는 날짜가 예를 들어서 정해져 있을 수 있잖아요. 휴가 날짜는 내가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휴무를 낼 수가 있네. 그럼 1월 10일 날 하는 물건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날은 5개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 그러면 전략적으로 내가 어디를 갈지 잡는 겁니다. 이 의정부 3개 물건과 수원 2개 물건 중에 심지어 2개 중에 하나는 기각이 됐으니까 하나만 남네요. 그럼 수원은 박이 터지겠죠. 당연히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파트는. 의정부를 가는 겁니다. 의정부 이 3개 중에 뭘 입찰을 할 것이냐, 조회수가 가장 낮은 가산행복 아파트 이런 걸 보지 않을까
않을까? 조회수가 지금 200이 안 넘어가요. 경쟁이 많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범위 지역을 좀 같은 조건으로 지정을 해서 그 중에서 좀 경쟁이 좀 덜할 것 같은 지역을 딱 집어가지고 거길 가는 거죠. 아파트의 입찰은 사실 너무 수월합니다. 사실 전화도 안 해도 돼요. 실거래 찍혀 있는 거 보고 실거래가 뭐 예를 들어서 4억 3천에 찍혀 있고 내가 입찰을 3억 5천에 할 건데 전화를 뭐하러 해요? 어차피 3억 5천에 받으면 무조건 싸게 산 건데 원하는 차익만큼 써서 제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또보다 훨씬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극단적으로 최저가를 쓴다던가 이렇게 계속 넣으면은 낙찰될 확률은 줄겠죠. 수익은 확 크죠. 근데 반대로 내가 수익을 작게 가져가면서 입찰가를 높인다면 확률이 확 올라가죠. 그런 점에서 로또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전략을 세워서 내가 할 수 있죠. 내가 차익을 작게 여러 번 하거나 아니면 한 방을 크게 노린다거나 이걸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데 로또는 그게 안 돼요. 복권을 살 때 한 번 복권 사면서 로또 당첨될 거라고 기대 안 하죠. 경매도 약간 그런 태도로 임하면 좋겠어요. 로또보다 훨씬 확률이 높죠. 입찰은 보통 5번, 6번 하면 낙찰 한 번 받잖아요. 로또는 100번 해도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높고 조사를 하면서 경쟁자가 얼마나 있을지 그 법원에 있었던 과거 사례들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죠. 경매는 운이 한 그래도 30%? 나머지는 실력과 그 조사의 역량 이런 건 것 같아요. 예전엔 빌라만 봐야 됐다면 지금은 아파트 낙찰될 확률도 올라가는 게 보이고 물건이 많아지니까 저는 내년에는 좀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도 좀 많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톡방에서 핫했던 사례죠. 아파트를 7, 8천 할인 낙찰을 받은 사례. 우리는 말한 대로 시대가는 H스쿨로서 그러니까. 기회다라고 네. 하면 꼭 비슷한 수강생 사례가 나와가지고. 맞아. 진짜 신기해. 최근에 이제 대형 평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대형 평수는 단타 매도를 하기에 부담스럽죠. 부가세 10%를 내야 되는데 그 금액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단타 매도 하시는 분들이 일단 제끼고 봅니다. 대형 평수는. 두 번째는 이제 취득세 중과. 당연히 대형 평수니까 공시가 1억 이상이겠죠. 취득세 중과가 되는 2주택자 이상의 분들은 또 제끼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되게 소수인 거예요. 참여 자격 자체가 빡센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제한적인 상황일 때 또 기회를 보지 않습니까? 제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고 이런 물건들이 또 반대로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이 확 줄어들고 심지어는 낙찰이 돼야 될 가격인데 한 번 더 유찰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저희 수강생이 받은 게 인천시 서구 당하동. 당하동에 우리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경우님이 작년 말에 단타매도 했던 것도 당하동에 있는 다세대였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낙찰 받은 게 이제 당하동 풍림 아이원 아파트 808동 704호를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전용 면적이 109제곱이에요. 8호제곱이 넘기 때문에 단타 매도를 사업자로 매도를 하면 부가세 10%를 내야 됩니다. 왜 8호제곱 이하는 안 내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8호제곱 미만은 국민주택 평수기 때문에 부가세 내는 거를 면세해 준다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안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는 게 맞아요. 8호제곱 미만은 그걸 면제를 해줬던 겁니다. 권리분석 문제 없는 물건입니다. 4억 2천짜리를 3억 3,850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입찰 경쟁은 3명. 실거래가 4억에도 넘게 찍혀 있는 게 2억대까지 떨어졌는데 입찰이 3명 들어온 거예요. 8호제곱 미만이었으면 이거 제가 장담하는데 10명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럼 낙찰이 3억 3,800이 아니라 3억 후반까지 갔을 거예요. 3억 7천 뭐 이렇게 갔을 겁니다. 근데 3명 입찰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싸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교육생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목표가 우리는 20명, 30명 중에 하나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6명 이내로 들어가는 7명 이내로 들어가는 물건에 입찰을 해야 진짜 싸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초에 20명, 30명 딱 내 물건에 들어왔다. 그럼 반성해야지. 반성해야죠. A급 물건에 입찰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20명이 몰렸다는 건 무조건 누구나 좋아할 만한 물건을 입찰했다는 거거든요. 경매장에서 A급 물건을 싸게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달에 뭐 10번, 20번 입찰할 수 있으면 어쩌다가 A급 물건을 싸게 받기도 하는데 10번, 20번 한 달에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A급이면 뭐예요? 차익이 많이 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A급을 팔았다고 해서 액수가 작다면 사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이 드는 거죠. 3억 3,800의 낙찰을 받았고요. 지금 실거래를 보면 지난달 1월에 4억 1천에 3층에 거래가 있었고요. 4억 1천에 3층에 거래가 있었는데 우리 건 7층이에요. 층이 더 좋죠. 그걸 3억 3,800에 받았고 12월 달에 10층에 또 4억 1천에 거래가 있었네요. 4억대까지는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물로는 3억 9천.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일단 2층이기도 하고 입주가 안 되는 물건이에요. 여기 지금 실거래 찍혀 있는 거 대부분이 다 실입주자분들일 겁니다. 실거주자. 그런 분한테 파는데 전세 껴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안 봐요. 그 다음부터 나온 거는 4억에 1층. 1층은 저층이니까 당연히 가격이 더 낮죠. 7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4억에 1층이라고 하면 우리 거는 한 4억 3천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저희 처제가 받았던 물건을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자면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에 있는 그 한라 그린타운 아파트인데 여기는 3억 5천에 감정된 거를 2억 6천2백에 낙찰을 처제가 받았습니다. 입찰 2명 했죠. 또 얘기해 볼게요. 106제곱이거든요. 이게 84제곱이었으면 입찰 경쟁이 2명이었을까요? 이거 지금 전세가로 받은 거거든요. 지난달에 20층 기준으로 3억 8백에 거래가 있었고 작년 5월에 대형 평수이기 때문에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억 5백에 1층이 거래가 있었네요. 전세 시세를 보면 전세가 2억 6천에 작년 4월에
9월에 거래가 있었고 재작년 10월에 2억 5천에 거래가 있었는데 지금 2억 3천에 나와 있긴 한데 좀 저층이고 입주 날짜가 좀 아직 남아 있어요. 원하는 날짜에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는 거. 저희 처제가 받은 건 18층, 가장 좋은 층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구조가 보시면 방이 4개예요. 요 동네에 방 4개인 구조가 사실 여기 대형 평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메리트가 있고 매물 자체도 굉장히 적고요. 명도가 되고 나면 부가세 10%를 내야 돼서 당장 매도를 할 것 같지는 않고 전세를 1차적으로 맞추고 2년 뒤에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매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천 아파트 단타로 하실 예정이라고. 부가세를 계산을 해보실 텐데 한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나올 거거든요. 그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분은 단타 매도를 안 하시고 2년 뒤에 개인으로 매도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대형 평수 아파트가 이제 경매로 나왔을 때 싸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주의사항이 있다면 대형 평수가 세대수가 작고 거래량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빌라 시세 조사처럼 되는 건데 이게 실거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가격 조사를 면밀히 해야 됩니다. 실제 거래가 잘 되는지, 수요가 충분히 있는지. 당연히 평수가 커짐에 따라서 가격대도 높아지죠.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오히려 큰 평수이기 때문에 거래가 더 잘 되기도 하거든요. 나오면 족족 거래가 되는 그런 대형 평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물건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분이 받으신 것도 보면은 이게 더 거래가 잘 될 수도 있는 게 전체 세대수가 지금 1739세대거든요. 우리 대형 평수, 방 4개짜리 대형 평수는 세대수가 지금 몇 개냐면 127세대입니다.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평수를 원하는 사람들은 매물이 없어가지고 난리일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매물 자체도 굉장히 귀해요. 지금 매매로 나와 있는 것도 이 단지가 지금 매매가 159개인데 대형 평수로 매물로 나와 있는 거는 지금 15개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거래가 잘 되는지, 이 대형 평수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지, 이 평수에 대한 수요가 많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 주의사항은 이제 부가세에 대한 계산입니다. 보통 이제 대형 평수는 부가세가 편하게 생각하시면 매매가의 한 10% 내외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인 계산법은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경매 관련 자료실 눌러보시면 부가세 10% 계산 방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러니까 어떤 식인지만 좀 살펴볼게요. 토지와 건물분 안분 방법 밑에서부터 보면 되고, 등기부 등본 대지권 비율부터 해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면적을 계산을 해야 되고요. 공시가격 알림이에 가서 개별 공시가도 떼봐야 되고, 그 3개의 자료를 합쳐서 계산을 한 뒤에 국세청 홈택스 가셔가지고 기준시가 양도로 오셔가지고 건물 기준시가를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딱딱 누르면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 계산된 4개의 토지분 건물분을 가지고 안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총 매매가에서 토지 기준시가 건물 기준시가 분모에 그걸 더하고 분자에 건물 기준시가를 해서 곱하면 부가세 10%가 나옵니다. 계산하기 복잡하면 매매가에 한 10% 정도 나오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3억짜리면 3천만 원 정도 내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됩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이 세금으로 내야 되면 내가 생각한 수익률의 반 이상이 빠져버릴 거거든요. 지금 같은 분이 가격이 많이 내려온 가격인데 굳이 이거를 지금 꼭 팔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면 갖고 가실 수 있는 분은 대부분 아마 2년 보유를 선택할 겁니다. 만약에 2년 뒤에 가격이 올라 있으면은 완전 더 땡큐죠. 2천만 원, 3천만 원 세금도 세이브할 뿐더러 올라간 가격만큼의 매도 차익도 벌어갈 수 있으니까, 막 떨어지고 있을 때는 사실 부가세 10% 2천만 원 내더라도 2천만 원보다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이제 단타 매도를 해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